자, 이제부터 공부할 거는 14페이지입니다. 주제 3,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그랬어요. 몇 페이지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굉장히 그동안 좀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요번 특강을 계기로 이제 좀 문자화 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처음 정리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가면서 필요한 토만 좀 달도록 그래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2연기에서 생노사는 수비, 고우, 내 등과 함께 사성제의 고성제에 속합니다. 유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는 조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는 무엇입니까? 12연기적 설명으로는 무명 내지 취를 조건으로 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무명 내지 취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 불완전한 조건 관계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무명 내지 취를 조건으로 하는 불완전한 유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유는 단순히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으로의 어떤 것입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고 그 괴로움을 직접 겪어내는 주체적인 무엇입니까? 즉 무명 내지 취를 조건으로 하는 유에게 그 불완전의 연장선에서 괴로움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무명, 글씨가 나오나? 글씨가 안 나오는 것 같네. 무명부터 쭉 가가지고 취가 있거든요. 그리고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유를 조건으로 생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노사가 무엇냐라고 하니 사성제가 말하는 고집, 고멸도, 이 사성제 중에 고에 속한 것이 생노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유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니 생노사가 고니까 유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괴로움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니, 일단 유는 12연기적으로 접근해 보면 무명으로부터 취까지를 이 부분을 조건으로 하는 어떤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12연기적으로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단순히 취만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아닌 거야. 취보다 하나 앞에 있는 애를 조건으로 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수를 조건으로 해서 무명부터 취까지의 이 9단계가 따지자면 덕지덕지라고 하나? 덕지 쌓여가지고 그 조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유다. 취라고 하는 한 가지만으로 떼어서 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명 내지 취를 조건으로 하는 어떤 거. 그런데 무명 내지 취라고 하는 요것의 상태는 어떠냐 하니,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더더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무명은
번뇌라는 거하고 서로 조건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유라는 것의 근본에는 번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번뇌가 무엇이냐 하면 뭐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뭐 이래야 하는 어쨌든 불완전하다라는 상태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들의 조건관계 위에서 생겨난 존재라고 하는 요거는 하여간 뭔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중생입니다. 이렇게 있기는 있어. 그 상태가 아주 많이 불완전해서 짠지부부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많이 불완전해서 욕계 중생, 욕유로 있든 조금은 좋아져가지고 색계 중생으로 있든 무색계 중생으로 있든 어쨌든 그러나 그 존재는 전제되기를 번뇌와 무명이라고 하는 이 불완전한 상태의 존재다. 요 개념이죠. 유를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그래서 불완전한 무명 내지 취를 조건으로 하는 불완전한 유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유는 이게 이제 보면은 번뇌부터 무명부터 각각이 그냥 조건 상태를 말해주는데 어찌 보면은 이 중간에 아까 뭐가 있었죠? 식과 명색이 있었죠. 그러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이런 저런 조건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자체가 뭐였어요?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납니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뭐 좀 피상적으로 말하는 조건의 하나 요렇게 보아야 할까? 아니면 존재라고 불리는 이것이 무언가 나라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하나의 상태로 있어가지고 존재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괴로움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존재라는 그것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피상적으로 있나 뭐 누군가가 그 괴로움을 겪는다라는 걸로 연기가 설해진 거지. 이런 개념. 그렇다면 존재라고 하는 요것이 생노사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직접 겪는 당사자가 아닐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유. 그래서 그 표현을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고 그 괴로움을 직접 겪어내는 주체적인 무엇입니까? 즉 무명 취를 조건으로 하는 유에게 그 불완전의 연장선에서 괴로움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봤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제 유라는 의미를 그럼 유가 한문으로는 유라고 번역이 되었고 우리는 이걸 존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유가 부처님이 쓰신 표현으로는 어떻게 될까? 라고 보니 유의 원어가 바와라는 거죠. 바와. 부라고 하는 근에 연결사인 아가 붙어서 그 발음이 바와 이렇게 된 건데 이때 그럼 아라는 것은 뭐 별로 의미가 없죠. 부라고 하는 이 어근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니 being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표현하자면 존재, 실제, 현존, 존재하는 거. 뭐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번뇌부터 시작한 이런 불완전한 조건 상태에서 유라고 불리는 그것이 존재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있는 거. 그냥 상상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거, 현존하는 거, 존재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바와라는 말은 다시 동사가
바와 띠라는 동사가 되는데 이 바와 띠, 그러니까 존재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있다, 존재하다. 바와 띠, to happen, to occur, to befall. 그래서 뭐 이건 뭐 발생하다, 생겨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와띠라는 단어에 과거분사형이 있는데 과거분사로 붓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붓다. 그래서 이거는 발생하다, 생겨나다라는 그렇게 된 거, 이래서 발생한 거, 생겨난 거 이런 의미가 돼요. 요렇게 이제 생겨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붓다라는 말까지 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함께 보아야 된다. 즉 바와라는 유라는 단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붓다, 생겨난 것이라는 단어 두 개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마치마니까야 1번 경은 난디 두카사 물란띠 이띠 위디뜨와 바와 자띠 부따싸 자라 마라난띠라고 해서 난디는 괴로움의 뿌리이다. 그리고 유에서 생이 있고 부따에서 노사가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부처님을 설명할 때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 얘기 이래 하고 부처님 얘기를 하면서 열에는 난디가 괴로움의 뿌리라고 알았고 유에서 생이 있고 부따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열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요거 내용을 좀 보면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뭐 유를 조건으로 생노사 이럴 때는 요게 이제 구분가해 해줘야겠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도 마지막이니까야 1번경 이게 근본 법문의 경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는 자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죠. 12형기가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12형기는 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경에서는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엉뚱함이냐 하면 요 중간에다가 생과 노사의 중간에다가 바로 요 단어 붓다 이걸 끼워 넣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유를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하고 다르게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이경전은 말할까? 교리적 충돌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나 교리적 충돌이 없다라는 공부 기준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가르침 외에 왜 이 경전을 통해서는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에 더해서 붓다에게 즉 생겨난 것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를 놓고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일단 문제 제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유를 조건으로 그래서 이 표현은 유를 조건으로 태어나면 요 얘기죠. 유를 조건으로 생했으니까 태어난 거죠. 그죠?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유를 조건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났다라는 거 하고 노사라고 하는 요거는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보면 그렇지 뭐 어린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하면 태어남이라는 사건 자체가 늙어가나요? 이건 아니라고요.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요거를 나한테로 적용을 해보면 전생에 어찌어찌 살았던 전생의 유를 조건으로 지금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 이제 저도 한 60년을 이렇게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한 60년을 늙어오고 있어요. 언젠가 죽겠지 뭐. 그러면 이거 태어남이 늙는 거예요? 태어남이 죽나? 아니잖아. 태어났다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내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늙고 죽는 건 나라고. 그러면 여기서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태어난 존재를. 그죠? 그러니까 생겨난 것, 이 표현으로 보자면 존재라는 것,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라고 해서 태어났어. 태어났다라는 게 뭐예요? 생겨난 거지 뭐, 하나의 존재가. 생겨난 존재, 태어난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 이 말이 되면 이게 왜 부처님이 생노사를 바로 말하지 않고 생 다음에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태어남이라는 사건에 의해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한평생을 살아가는 나를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나를 붓다라고 부른 거죠. 요 개념. 우리 오늘 사실 붓다는 실제적인 존재고 바와는 다시 윤회해야 하는 그 요소, 무명서부터 쭉 와가지고 그 취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바와가 돼가지고 그 요소가 다시 생함으로써 붓다가 돼서 우리가 붓다로 살아가는 그거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 잘 보긴 했는데 그게 100점은 아니에요. 그게 그런 이해 위에서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죽고 태어나나요? 아니잖아. 바와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그러니까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어. 그러면 바와라는 이 상태는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이어서 계속 나올 거지만 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바와라는 이 존재 상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아까 우리 삶이 연속관계를 말했잖아요. 칙과 명색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한순간을 살아서 한 걸음을 움직여서 변화된 상태의 바와 이렇게 아까 말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내 몸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하면 죽지 않았는데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바와라고 하는 요 존재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붓다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두 길인 거야. 바와가 되는데 이 바와라고 말하는 이 존재 상태에서 몸이 유지되는 가운데에 바와 상태가 되면 그대로 붓다가 되어서 노사의 과정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죠? 연속적으로.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몸이 죽잖아. 몸이 죽으면 존재라고 하는 요 상태를 구성하는 몸이 없으니까 새로운 몸을 불러다가 존재를 만드는 거잖아. 그걸 태어남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도 계속 삶은 연속되니까 또 그 다음에 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이 생겨났으니까 생겨난 몸이 유지되는 동안은 바와 상태로 그 다음 걸음을 갖는 거야. 한 걸음 가면 유가 됐고 요 유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한 걸음 또 가서 또 그 다음 바와가 되고 그러다가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는 그 상태는 생이 되고 그랬을 때 다시 태어난 존재, 태어난 자에게 다시 노사의 과정이 반복된다. 그거를 붓다. 이렇게 부른 거죠. 요거 조금 더 읽어나가면 설명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근데 잘못 이해를 하면 바가 잘못 이해를
얘기를 하면 아트왕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읽어봅시다. 계속 나가고. 어쨌든 오늘 이 공부에서 이 중요한 거 하나는 붓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하나가 12연기적으로 삶을 설명하는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계속 좀 가봅시다. 자, 어쨌든 요거 다시 보면 유를 조건으로 태어나면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는 의미인데 태어나 살아가는 존재를 붓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부터 생이 있고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열에는 그것을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편 유의 의미를 설명하는 경전은 빠따마 바와숫당인데 요게 바와니까 존재고 빠따마가 첫 번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존재경 1번 이렇게 돼요. 존재경 1번과 두띠야 바와숫당 존재경 2번의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라는 것이 아까 분석경에 의하면 정량적인 측면에서 요규, 세규, 무세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좀 정성적으로 유가 무엇일까? 방금 스님 말씀하시듯이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이거를 아트만하고 구분하기가 힘들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바와 유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경전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경전이 지금 요 바와숫다 존재경 1, 2번 해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그래 해요. 안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그러니 단 사람도 아니고 안한다 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바와 존재라고 불립니다. 부처님 왜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부처님 답변은 이러한 것이 존재다라고 직접 답변을 해주진 않아요. 그 답변 내용을 지금 보자고요. 자, 두 개의 존재경이 있습니다. 업을 밭으로 식을 씨앗으로 애를 양분으로 하여 식 그리고 의도와 기대가 함께 머무는데 욕계의 보호를 초래할 업에 의해서는 욕계에 머물고 색계의 보호를 초래할 업에 의해서는 색계에 머물고 무색계의 보호를 초래할 업에 의해서는 무색계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다시 요규, 욕계의 존재, 세규,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고 합니다. 씨앗인 식이 가래를 양분으로 업의 밭에서 자라나면 식의 머쭅이란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이고 이렇게 결실 맺어진 머문 식의 과정을 통해 유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런 설명에는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이 선행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존재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 어떻게 존재라고 불리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답변이 안한다야 보자.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업이 없다면 욕계의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안 되죠, 부처님. 색계의 존재가 색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업이 없다면 색계의 존재가 있겠느냐? 아닙니다. 무색계 마찬가지 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밭이 있다는 거예요. 밭. 이 밭에 씨를 뿌려요. 밭에 씨를 뿌리고 여기에 비료를 주는 거지. 양분이 자양분이 들어가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씨가 그러니까 밭에 뿌려진 씨가 양분을 섭취하면서 싹이 트겠죠.
싹이 트고 나면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겠죠. 이런 비유를 놓고 밭은 업이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양분이 가래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이 무엇냐 하니 이것이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그랬지만 이렇게 결실 맺어진 머문식의 과정을 통해 유가 있다. 물론 이런 설명에는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이 선행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씨앗이, 그러니까 식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식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뿌려졌을까? 요것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뭐 요거야 뭐 이제 우리가 앞에 공부를 통해서 한 거지만 뭐죠?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 작용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는 거죠.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요 새끼 쳐진 마음이 식이고 그것이 이제 뿌려진 거야. 그리고 그게 삶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래라는 양분이 더해지면 아까 보았지만 야티가경에서 과정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가래가 생겨나서 괴로움으로 가기도 하고 가래의 소멸 상태로 고멸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예요? 가래라는 양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삶의 과정이 가래가 생겨나서 애, 취, 유, 생, 노사, 수비, 고운해 이런 괴로움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래라는 양분에 의해서 식이 싹이 터서 자라나면 거기에 열매가 맺는다 라고 하면서 이 열매가 무엇냐. 그리고 경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경은 이런 비유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말한 거예요? 안 한다야 보아라.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짓지 않는데 욕계의 중생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밭이 아주 양질의 밭이라고 해야 될까? 밭이 업인데 거기에 가래라는 양분이 더해져 가지고 업 더하기 가래 상태가 아주 그 저열한 존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식은 자라나는 거예요. 방아지. 이랬을 때 아니야 아직 방화가 아니고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식이 머문다. 제가 좀 전에 말을 잘못했나? 이제 경에서는 욕계의 보를 초래할 업에 의해서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머문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무느냐 하니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씨앗이고 이것이 어떤 업을 짓느냐 거기에 어떤 가래라는 양분이 더해지느냐. 구체적으로 뭐 두 개 더해가지고 어떤 레벨의 업을 지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식이 욕계에 머물든 색계에 머물든 무색계에 머물든 요렇게 식이 머무는 요거를 열매라고 비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일단 그래요. 존재경에서 어떻게 존재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 욕계의 욕계의 열매를 맺는 업이 있을 때 식이 열매로서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존재경이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무색계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다시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식이 머물면 이렇게 식이 머무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존재가 돼요.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존재는 역시 요규, 세규, 무세규 상응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라고 불리는 겁니까? 어떻게 존재가 있게 됩니까? 하니까 업을 지으면 그 업에 상응해가지고 그 식이라고, 즉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이 인식에 의해서 생겨난 식이 씨앗과 같아가지고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가지고 식이 머문다. 표현하면 머문 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난다. 그러니까 머문 식이 존재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식이 머뭅니다. 식이 머무는 이런 과정들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어떤 존재 상황이 있었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존재가 되고 그래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단 존재경이 요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뭐 존재경 2번에서는 이제 식이 머문다라는 말 대신에 의도와 기대가 머문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뭐 이 머무는 식이 어떤 속성을 가지는 것일까라는 측면으로 있으니까 소개만 하고 넘어가요. 자, 그런데 또 다른 경전 하나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아티라가 숙당 12번 상류다의 64번경 탐 있음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이 존재경이 말하는 요런 식이 머물고 이런 방법으로 다시 존재가 돼서 태어난다 라고 굵직하게 안한다 존재한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와는 다르게 좀 더 상세한 과정을 이 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번 12연기 특강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가장 공을 들여가지고 풀어낸 내용이 요 내용 같아요. 자, 한번 보죠. 탐 있음 경은 사식에 대한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거기에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자,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이랬는데 여기 머문다라는 얘기가 뭐죠? 식이 머문다라는 게 열매가 맺혔다 이 얘기죠. 존재경이 말하는 열매, 식이 머문다를 말하고 그 다음 과정이 이어져요.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참여한다. 좋아요.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증대한다. 행이 증대하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요거는 얘기가 좀 다르죠. 법부님 어서 오셔. 일단 조용히 앉으시고. 자, 존재경은 열매로서 식이 머문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아티라가 숙당에서는 이 열매인 식이 머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말해요?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라고 나오죠. 그죠? 거기에 식이 머물고 머문 것이 증대한다. 증대한다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커진다 이거죠. 요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죠?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하여간 업이 중생 수준의 오염된 상황을 보여주면 그 오염의 정도에 상응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딘가에 식이 머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머문 식이 늘어난다 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여간
주목해야 되는 것이 누적된 삶과 지금 삶이 있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속되느냐 이 관계를 주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기 머문다라는 데까지는 뭐겠어요? 바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난 그 시기 요거는 이제 지금 삶이잖아요. 이 지금 삶이 그러니까 업이라는 밭에서 가래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서 시기 머문다라는 열매를 맺은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삶이죠. 지금 삶에서 생겨난 시기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어딘가에 머문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증대한다. 그럼 시기 머물렀는데 또다시 시기 증대한다라고 말하는 이건 뭘까요? 머문식 자체가 7월 달의 열매 상태보다는 8월 달 열매 상태가 더 커졌어. 이런 개념 아니죠. 삶에는 그런 개념 없죠. 그죠? 바로 식의 머문 요거 지금 삶이라면 증대한다, 커진다라는 여기는 이제부터 누적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누적된 삶의 변화. 그래서 지금 삶을 시작해가지고 한순간을 살았더니 거기서 하나의 시기 머물렀고 그 머문 것이 지금 삶의 누적된 상황에 더해졌어요. 그랬더니 그 10온이라고 하는 삶의 누적 상태가 어떻게 돼? 하나가 더해지니까 늘어나는 커진 거야. 머물고 증대한다라는 개념 그거죠. 10온이 커진 거야. 달리 말하면 지금 삶의 결과로 생겨난 머문식이 10온에 더해짐으로써 10온이 커졌다. 요거를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뭐라고 하나요?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식이 증대하고 나면 여기에 플러스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가요? 누적된 삶의 변화 상태가 식이잖아요. 머문 식이 늘어난 거니까. 그러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말은 이어져요.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증대한다. 식이 머물고 증대했더니 명색이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행이 증대한다.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아마 가장 어려운 얘기가 요건 것 같아. 짠디 부부님, 식이 머물어 가지고 이제 증대했어. 누적된 삶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명색이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 행이 또다시 늘어났대. 행이 뭘까? 상카라. 상카라. 그게 뭘까? 저는 의도를 포함한 업으로 이제 향하는 그 길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매 순간 변화하잖아요, 시기. 그 예를 좀 말하자면은 제 시기 계속 6개의 시기 머물면서 그 6개의 수준이 강화돼. 그럼 저희 행위도 계속 향상되는 게 아니라 악화돼. 매 순간 만나는 것마다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나쁜 의도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나쁜 업을 짓게 되는 그런 뭐라고 말할까? 네. 실타리를 자꾸만 불려나간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저도 대략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의미를 제가 좀 분명하게 푼 것 같아요. 아까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식과 명색이 더해지면 이게
오온 오치연 내가 되고 유신. 어쨌든 식이라는 것과 명색이라는 각각의 것이 더해져 가지고 어떤 존재를 만들잖아요. 어떤 존재 상태가 되잖아. 이게 나였잖아. 아까 그 얘기도 했죠. 무명이라는 것도 있고 번뇌라는 것도 있잖아. 서로 조건되는 요 두 가지. 서로 조건된다라는 것 때문에 함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함께 있는 것이 치다라고 법은 답을 하셨잖아. 요 개념을 적용을 해보자고요. 식이 머물고 증대했어. 식온에 증대된 상태가 생긴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식에 상응해서 참여했어. 이거는 왜 명색이 참여한 거죠? 오온이 식의 증대에 따라 오온이 변화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말은 그 말인데 여기서는 살려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요것처럼 식이 증대했다. 식이 변화된 어떤 상태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이 식이라는 것이 갖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혼자는 있지 못하는 놈이잖아. 몸이라고 그지? 서로 조건된다는 것 때문에 식이라는 것이 이런 머물고 증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바뀌었단 말이야. 자기 상태가 변했거든.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 없는 식의 상태가 달라졌으니까 식은 반드시 명색과 함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변화된 식과 상응하는 명색이 그렇죠. 그러한 명색이 함께 있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럴 때에 식과 명색이 각각이 존재 의미를 가지나요? 이거는 함께 해야 존재 의미가 되는 거잖아. 함께 해야, 그러니까 함께 해서 어떤 존재 상태가 된 것은 무명과 번뇌는 더해서 치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잖아. 식과 명색을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도 이거는 합해서 나였잖아. 그런데 여기서 바로 식이 증대해서 명색이 참여한 요 상태를 행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그죠? 요걸 행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 식이 늘어나니까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상응하는 명색이 참여해서 식과 명색을 싸잡아서 부르는 어떤 개념의 상태도 늘어난 거지 뭐. 식과 명색이 함께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를 행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행이 뭐냐 하면요. 자, 존재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면 이 법은 열반과 열반 아닌 것으로의 행이잖아. 그죠? 행이라고 하는 이거는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행이라는 말로 어떤 거를 이름 붙였을 때는 지금 우리가 식과 명색의 이 변화된 상황을 행이라고 불렀어요 라고 할 때는 요렇게 행이라고 불린 요거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열반 아닌 존재하는 어떤 거. 이런 개념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열반 아닌 거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식과 명색의 증대된 상태, 변화된 상태를 행이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결국 식이 머물고 증대하면 명색이 참여하면서 합해진 개념으로의 행이, 그러니까 합해진 상태도 늘어난 거예요. 요 개념으로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증대한다. 질문이 있어요. 네. 저 이거 여기 지금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순차적인 게 이게 좀 뒤바뀌어갖고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명 행이잖아요. 행식. 네. 식의 그 조건이 왜 뭐랄까 순서가 계속 아니야 스님, 이 부분은 네. 조금 더 봐야 돼요. 이게 그 행이라고 하는 존재 것은 상태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행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았지만 12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었잖아.
오온에서 행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몸과 말과 마음이 의도, 즉 업을 짓는 거잖아. 그리고 또 하나의 행이 있어요. 바로 오온의 행에 의해서 결과된 것. 그래서 열반 아닌 조건적인 그 조건 지어진 상태에 있는 거. 이거를 행이라고 해서 이제 삼법인이 말하는 재행무상. 그러니까 삼법인의 행은 12용기의 행과 오온의 행의 다음 단계로 정의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삼법인의 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깨달음 교재에 보면 이 행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 그려낸 그림이 하나 있죠. 요런 그림이라고 137페이지야. 예. 요 그림에 보면 바로 12용기의 행이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드는 형성작용이고 오온의 행은 신행, 구행, 의행해서 이게 업이 되고 말씀하신 이제 그 의도 그 부분이고 그랬을 때 삼법인의 행이 생겨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탐있음경에서 말하는 명색이 참여하면 행이 증대한다라는 요거는 아까 짠디버부님이 이해해서 말씀하신 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다가 요번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이는 그냥 언어의 표현의 차이지 사실 행의 증대라는 것은 유의로서의 존재가 뭐 확립되어가는 그래 그런 거지 그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유의적인 존재의 확립 과정에서 뭐 행위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싸잡아서 말을 해가지고는 삶을 이해 못하니까 부처님은 12용기에서는 이렇게 신구 심이 생겨나는 형성작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단계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해해야만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어쨌든 뭐 스님 뭐 그런 이해 위에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증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행이 증대하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난 거죠. 행이 증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연결됐죠. 존재경에서는 이러한 그 밭과 씨앗과 양분이라는 이런 비유에 의해서 가래가 참여하는 이런 업에 의해서 열매로서 식이 머문다. 그러면 식이 머무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존재가 되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식이 머물고 존재가 되어서 태어나는 과정은 생략하고 그죠? A에서 B까지 가는 거를 직접 설명한 거라고 존재경은. 그런데 탐있음경은 어때요? 여기 식이 머물렀다 다시 존재가 된다라는 요 중간에 뭐가 있냐 하면 식이 증대하는 과정이 있다. 식이 증대하면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하면 여기에 행이 증대한다. 요 중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는 요런 중간 과정을 거쳐가지고 B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커다랗게는 존재경을 통해 가지고 업이라는 것의 문제 때문에 식이 머물러서 그 연장선에서 존재라는 것이 다시 존재 상태가 되어서 몸이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 그 커다란 틀을 알려줬고 탐있음경에서는 그 식이 머물고 다시 존재가 되는 그 중간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두 개가 함께 나와야 되죠. 요거 연결 잘했죠. 옛날부터도 제가 이 존재경과 탐있음경이 늘 함께 가는 경이다라는 것은 보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12연기 이 측면에서 좀 더 접근을 좀 주목을 해서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카라의 증대라는 것을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식과 명색 이런 상황이 되면 또다시 그게 오염된 삶의 과정이 행위로서 연결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요번에 비로소 그렇구나. 무명과 번뇌라는 각각의 것이 더해지면 치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갖듯이 증대된 식과 거기에 상응하는 명색이 새로 나타나면 두 가지가 각각으로 존재 의미를 갖지 못한다. 두 가지가 함께한 상태로서의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 이름이 행이다. 이렇게 본 거죠. 제 생각에는 이제 비로소 경전을 바로 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계속할게요. 자, 라고 하여 식의 머문과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의 중간 과정을 설명합니다.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는 것은 존재경의 비유에 의한 머문 식이 이전 삶의 과정으로 누적된 식의 무덕이 식온에 더해짐으로써 식온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식 n에서 식 n 플러스 1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천상 이쪽은 이제 좀 지워보죠. 자, 아까 이제 여기부터 봤잖아요. 이 식이 씨앗이 뿌려졌는데, 제가 말하기를 그 식이 이렇게 이런 설명에는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이 선행된다는 점도 고려하자 이랬죠. 이 식이 어떻게 뿌려진 거예요? 네이처, 웨이처 요것에 의해서 뿌려졌죠. 네이처, 웨이처에 의해서 식이 새끼 쳐진 거라고. 이 새끼 쳐진 식이 씨앗으로 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 네이처, 웨이처에서 하여간 씨앗이 온 거야. 근데 이 네이처가 아까 시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근과 식이잖아요. 그레니 스님 있잖아요. 삼사화합촉을 근경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런 모든 면을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예.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님 앞에 거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삼사화합촉은 근경식 삼사합이 아니고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네이처와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서 지금 대상이 되는 것으로의 웨이처. 그렇게 네이처, 웨이처, 식의 왜 부분이? 그렇게 그 촉에 대한 정의를 스님 빨리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냥 붙잡고는 공부가 안 돼. 벌써 이런 면에서도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뿌려진 식이 어떻게 뿌려졌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까지를 보면 네이처인데 이 네이처의 식이라는 건 뭐죠? 이 식은 지금 식이 그래 바로 과거 삶이 누적된 식온이잖아. 그러니까 식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식이 n개만큼 그러니까 n개만큼의 식이 쌓여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식 n이기 때문에 이거를 식온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알갱이로의 식이 아니라 n개가 더 함께 있는
온이야, 무덕이야. 그런데 이러한 식 n이 새로 식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씨앗으로 뿌렸더니 그 씨앗이 가래를 양분으로 하는 과정에 의해서 머물렀어요. 그리고는 머문 식이 증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죠? 여기에 식 하나가 더해진 거죠.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식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 5는 온인데, 그죠? 식 온이기는 한데 그 상태가 식 n이었던 이 상태에서 하나가 늘어나가지고 식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의 상태에서 한순간을 살아서 한 발자국만큼 변화한, 더 나아간 요런 달라진 상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식 n 플러스 1이 된 거라고. 그런데 이때 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명색이라는 놈하고 서로 조건인데 같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명색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명색이냐 하니 이것도 표현하자면 뭐 숫자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n개 상태의 식에 상응하는 명색이라고. 그죠? 그랬는데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대했어. 이 증대한 게 뭐냐 하면 식 n 더하기 1이 된 거야. 그랬더니 명색이 참여했대. 그러면 요 명색은 뭐예요? 식과 명색을 숫자로 대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n 플러스 1에 대응하는 명색 n 더하기 1이 된 거잖아. 그랬는데 이렇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존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식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로서는 존재 상황을 가질 수가 없다고.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거는 분명히 식은 명색과 함께 어떤 존재 상황을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상태, 이거를 무엇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내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 남편이 없으면 그냥 여자지 아내가 아니라고. 아내가 없으면 그냥 남자지 남편이 아니잖아. 그럴 때 이러한 아내와 남편의 상태를 늘 우리가 부를 때 그 집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부르나요? 남편과 합해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한 상태를 부부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잖아. 마찬가지 명색과 식이라는 것이 식 n 명색 n의 상태에서 식 n 플러스 1 명색 n 플러스 1이 되었다라는 요 상태를 지금 경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행이 증대했다라고 해서 행이 n 더하기 1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행 n은 뭐겠어? 식 n과 명색 n 이 존재 상태를 행 n 이렇게 부른 거겠지 뭐. 요 개념을 저는 요번 작업에서 제가 정리를 해냈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많은 시간을 쓴 거예요. 정리하기도 어렵고. 근데 아니 타당해 보이죠?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행이 네. 존재잖아요. 그래 말해봐. 네, 존재인데 절반을 제외한 존재를 행이라 부르는데 그 행에는 사실 뭐 바위 이런 것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명색과 식이 함께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전에 했어. 네. 통과. 미안한데 좀 전에 네네네. 왜 이것을 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거든. 자, 이렇게 해서 행이 증대한다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행이 증대한 행 n 플러스 1이 된 상태가 그게 이제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식과 명색이 함께한 요 상태를 뭐 오치온이라거나 유신이라거나 어쨌든 나를 지칭하는 표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n 플러스 1이 되었다 하는 요 상태를 행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이 행의 상태에 이어가지고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이 행 n 플러스 1이 이게 존재다.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 하면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태어난 중생이 늙고 죽는 이 가운데는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이런 표현이 설명되죠.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는 것은 존재경의 비유에 의한 머문 식이 이전 삶의 과정으로 누적된 식의 무덕이 식온에 더해짐으로써 식온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식 n에서 식 n 플러스 1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인연경에 의하면 식은 명색과 서로 조건됩니다. 식이 있다는 것은 명색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 n일 때는 명색 n이 함께 하는 것이고 식 n 플러스 1이 되면 명색 n 플러스 1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인데 이 상황을 식이 머물고 증대하는 곳에 명색이 참여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윤법부님 타당한 표현이시죠? 이게 좀 늦게 오셔서 좀 네. 그렇지만 이 표현 뭐 물리학자니까 뭐 자, 그렇다면 명색이 참여하는 곳에 행이 증대한다는 무엇입니까? 깨달음 교재 136쪽에 의하면 요 교재를 조금 인용했어요. 행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 삶의 영역에서 만나지고 그럼으로써 고를 수반하는 모든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설명된 거죠. 그러니까 열반 아닌 모든 것이니까. 이래서 식 n과 명색 n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 함께한 구성 상태를 행 n이라고 한다면 식 n 더하기 1과 명색 n 더하기 1의 구성 상태는 행 n 더하기 1이 됩니다. 즉 식 행의 증대입니다. 이건 지금 설명드린 거 글로 적어봤고, 자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개념적으로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주목해야 합니다.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존재 상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식을 말하고 명색을 말하고 따로 말하잖아요. 12연기에서도 사실은 대인연경에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직접 표현해 주는 거 아니면은 식과 명색을 묶어서 하나의 개념으로 보자라고 잘 접근하게 안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식과 명색 각각으로의 상태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존재 상태가 있습니다. 경은 그것을 행, 즉 열반 아닌 존재 상태로 설명합니다. 윤보부님이 말씀하신 바위도 행이고 다 그래. 그러나 열반 아닌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열반 뺀 모든 것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것도 행이야. 왜? 열반 아니니까. 행의 조건을 갖춘 거. 법부님도 행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명색이긴 한데 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통과. 네. 이런 부분은 저기 법부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어. 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어가지고 미안하다. 아니 내가 지금 장시간 지금 네네. 법회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집중이 좀 필요하고 좀 힘들고 그래서 그래. 네. 이해해줘. 진행을 다 하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아니야 이미 앞에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경은 그것을 행, 즉 열반 아닌 존재 상태로 설명합니다.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식과 명색으로 구성된 중생 세상에 속한 어떤 거. 그죠? 열반 아닌 거니까 중생에 속한 거라고. 그런데 그게 구성되기는 식이 절반, 명색이 절반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은 이어서 행이 증대하는 곳에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고하여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을 말합니다. 행의 증대를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됨으로 나타내었는데 행 n 더하기 1은 미래의 존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얘기를 이렇게 봐야 돼요. 미래라고 해서 죽은 다음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삶이 어쨌든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순간. 예, 3n 한순간 살니까 3n 더하기 1 어쨌든 이거는 다음 얘기야. 뭐 여기서 이제 아야등이라는 단어가 뭐 미래 이렇게도 되고 다음, 이후 이런 거니까 순차적으로 전개돼가는 이렇게 보자고요. 그렇다면 행은 현재의 존재입니다. 행 n, 그러니까 행 n은 현재의 존재입니다. 행 n 즉 식 n 더하기 명색 n이 현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존재가 자, 요거죠. 식과 명색인 현재의 존재가 내입처로 작용해가지고 식을 새끼쳐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요거죠. 씨앗인 식이 가래를 양분으로 업의 밭에서 자라나 식의 머금이라는 결실, 열매를 맺고 이어지는 과정으로 행, 식 더하기 명색이 증대하면 미래의 존재가 되어 생노사 등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12연기는 행 n 더하기 1, 행 n 더하기 1, 즉 식 n 더하기 1 더하기 명색 n 더하기 1 이것 이퀄 미래의 존재 요것을 자, 이 결론을 여러분 이 결론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유바와라고 12연기는 말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만든 거예요. 또한 행 n 더하기가 아니고 행 n 이퀄 식 n 더하기 명색 n 이퀄 현재의 존재 그리고 이 현재의 존재가 부르다 라고.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누적된 것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럼 이게 우리 태성불교로 얘기하면 삼세 양명인가가 벌어지는 걸 설명하는 거가 아니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렇게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이 안에 이 안에서 자 식과 명색이 함께해야 어쨌든 이게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색은 100년짜리거든. 그리고 식이라는 것은 팔정도에 의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게 식이잖아요. 그래서 식은 얼마를 사느냐 하면 하여간 해탈할 때까지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명색이라는 것은 100년쯤 붙어 있는 거야. 이러면 식과 명색인 나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금 나라고 하면 지금 나는 식이라는 이 연장선상에서 전생의 명색이라는 것이 있다가 떨어져 나갔어. 요거 전생이잖아요. 앞으로 생겨나는 건 내생이잖아.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요것 때문에 3세 양중인간은 12연기 안에 식과 명색이라는 나의 존재 상태를 이해하는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명색에다가 식을 포함해 버리는 순간 뭐 앞에 재생연결식의 개념이 나오면서 12연기 자체가 삼세양중인가를 설명하는 식으로 돼버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지금 그 얘기가 몇 페이지인가요? 50페이지 한번 보셔요. (50페이지) 보시면 윤회에서 6개,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식이죠. 그리고 중과 중도 이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왼쪽 편 그림이 뭐냐 하면 몸은 지수화풍 공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것은 이렇게 그 작은 사각형 하나가 한평생인 거야. 네.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로 된 몸은 이렇게 한 번 있다가 한 100년 살고 떨어지고 100년 살고 떨어지고 점점 아이고 뭐 100년 살고 떨어지고 점점 이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가운데를 금생이라고 보면 이 밑에 거는 전생들이고 위에 거는 내생들이 되겠죠. 그 가운데의 시기라는 건 어때요? 팔천도에 의해서 해탈할 때까지는 변화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변화라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N+1 이 삶의 누적을 통해서 변화한다라는 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신두교 이론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그런 변화하는 시기라는 한쪽 편에 100년씩 붙었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 요 자체가 삼세 양중인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2연기 중에 식과 명색이라는 두 개 지분의 이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보자고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현재의 존재는 붓다입니다. 여기까지 했죠. 아무튼 맞지마니까야 일본경에서 유로부터 생이 있고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12연기를 이해하는 참 커다란 그 하나의 관점이에요. 뭐 이런 상태로 현재의 존재 상태, 즉 행 N이라고 하는 것이 붓다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을 살아가지고 삶의 결과가 더해져서 N 더하기 1이 된 요 상태를 바와 유라고 한다. 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약간 이러한 유가 이게 그림으로 어떻게 내가 어디에 표현해놨더라. 약간 어디 그림에 있어요. 이 유가 우리 깨달음 교재 쪽에서 이거는 몇 개 그림을 그려놨을 거야.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삶이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N 더하기 1이 되어가지고 바화가 되었잖아. 유가. 근데 이게 연속된다라고 하면 요 N 더하기 1 상태에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요 N 더하기 1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요 상태가 붓다가 돼가지고 여기서 한순간을 더 살면 N 더하기 2의 유를 만드는 거지. 한 걸음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U라고 하는 이거는 N 더하기 1의 상태지만 이것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삶의 연속 과정에 의해서 다음 순간의 붓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N 더하기 1인 U가 다음 순간에 바화가 되는 거지. 아니 붓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N 더하기 1 자체가 지금 N 상태의 붓다가 늘어나서 N 더하기 1의 바화가 됐잖아. 그것이 다음 상태는 N 더하기 1인 요 상태를 붓다로 삼아가지고 다음 순간에는 N 더하기 2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몸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에 붓다로 출발을 하고.
요거 지금 생각하면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기 수업 마친 다음에 한번 법부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 스님 말씀하신 지금 생은 또는 미래의 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새로 태어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아니지. 여기서 생은 죽고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거는 붓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때의 그 붓다로서 태어난 게 바와 미래에 태어난 바와가 돼가지고 붓다로서 우리가 살면서 노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지. n 더하기 1이라는 바와가 됐으면 이 바와가 다음 순간으로 가는데 다음 순간의 삶으로 갈 때는 몸이 유지되는 때는 이 몸의 상태 그대로 다음 상태의 내입처가 되어가지고 또 식을 새끼치면서 가니까 내입처 상태에 오는 것으로의 붓다가 되는 거고,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다시 내입처의 역할을 하니까 붓다가 되는 거지. 요 부분은 지금 법원님이 약간 헷갈리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말로 설명하자면 아마 끝이 잘 없을 거야. 조금 더 나가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16페이지죠. 붓다의 어원적 의미는 생겨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삶을 설명하는데 참 중요하구나라고 안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보자라는 거라. 요거 아까 바와 띠의 과거 분사였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거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붓다를 단순히 생겨난 거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아야겠죠. 이미 이제 중요한 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겨나긴 생겨났는데 어떤 방법으로 생겨난 거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야. 그랬더니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면서 생겨난 거죠. 빠니토 부부님 요 말이 맞죠? 그죠? 붓다는 생겨난 거야. 아트만 이런 거 아니고 생겨난 거야. 근데 어떤 방법으로 생겨났느냐 하니 매 순간의 삶을 누적해서 생겨난 거야. 요 얘기죠. 삶을 누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겨났느냐? 삶을 누적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이 붓다라는 말의 번역어를 우리가 정하자. 번역어 뭐라고 했느냐? 나는 누적된 것이라고 번역했다. 요 얘기죠. 워낙에 이게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번역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죠. 참고로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붓다를 되어 있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되어 있는 것, 같은 개념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용어를 구체적인 개념을 정리하자. 삶을 누적하면서 되어 있는, 삶을 누적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누적된 것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한 거죠. 한자는 유가 됐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한자로 번역된 게 없을 거예요. 없을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붓다, 누적된 것이 붓다, 누적된 것이 식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씨앗인 식이 애를 양분으로 업의 밭에서 자라나 식의 머금이란 결실을 맺고 이어지는 과정으로 식 더하기 명색이 증대하면 바와 유가 됩니다. 바와 유는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음 순간에 붓다, 누적된 것이 되어 이 과정을 반복하고. 한잔디 부부님 이 부분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 됐지. 어쨌든 삶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순간의 결과로 생겨난 유는
지금 순간 또는 다음 순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붓다로서 작용을 한다. 이 개념인 거예요. 몸이 끝나면 새로운 몸과 만나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게 생이고, 다음 생의 붓다, 누적된 것이 되어 노사 등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마치마니까야 1번 경은 유로부터 생이 있고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붓다라는 말을 붓다미당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붓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단어죠. 그리고 이당이라고 하는 게 디스라는 말이에요. 대명사. 그 연결해 주느라고 M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붓다미당 이래 되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당, 이것은 붓다, 누적된 것이다, 요런 의미거나, 아니면 누적된 것인 이것, 이런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용어예요. 근데 이 용어가 두 개의 경에서 나오는데 참고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당은 이 존재, 즉 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아뜨만 자아가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생겨난 것인 행N 이퀄 식N 더하기 명색N 이퀄 현재의 존재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사실 부처님이 직접 붓당 미당 해가지고 아주 그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럴 때에 이것은 누적된 것이다, 누적된 것인 이것,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이당이라는 게 무엇냐 하니, 이게 바로 나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잘못 보면 아뜨만이다. 근데 아뜨만 그거 잘못 본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거 응? 윤보님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붓다요.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현재 생겨나 있는 그거지, 이거 절대 아뜨만이라고 보면 안 된다. 요런 개념으로 탁 찍어주는 경전 두 개를 봐야 해요. 붓다미당은 두 개의 경에 나타나는데, 마찌마니까야 38번 가래별진의 큰 경과 12번 상류다 31번, 요건 아예 붓다숫당, 붓다경이야. 누적된 것 경입니다. 이 경들은 마찌마니까야 38번 경에서는 누적된 것인 이것, 나라는 존재, 이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다. 우리 사식이라는 개념 알죠? 자량에서 생긴 것이다.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누적된 것은 소멸하는 것이다. 중생인 이 나라고 하는 그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사식, 네 가지 자량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번뇌 무명으로부터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가래로부터 생겨나는 이 자량을 소멸하면 누적된 상황, 불완전한 존재 상황인 이 누적된 것도 소멸하는 것이다. 아뜨만처럼 소멸하지 않는 거 아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의심이 생긴다. 이거 뭐예요? 나 자체를, 그러니까 이것, 나라는 존재를 삶의 과정이 누적된 붓다라고 누적된 거라고 보아라. 그거 자량에서 생긴 거고, 자량이 소멸하면 붓다도 소멸한다. 요렇게 부처님이 딱 선언해 주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는 것이 참된 것이 아니란 말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럴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래도 내가 참된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아까 누구랑 얘기하면서 이 얘기했죠? 저기 최보부님하고 이 얘기했던가?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분명히 보면 그 의심이 제거된다.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적된 거고 자량에서 생긴 거고 자량의 소멸로부터 소멸하는 것이요 라고 분명히 보면 의심이 제거된다. 누적된 것은 이것. 여기까지는 이제 가래멜진의 근경이고 이제 붓다경에서는 누적된 것이 이것, 그것은 자량에서 생긴 것이고 그 자량의 소멸로부터 누적된 것은 소멸하는 법. 요거는 위의 경전하고 똑같죠. 이렇게 다 부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서 누적된 것, 붓다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학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서 자량에서 생긴 것, 즉 누적된 것의 염호, 이탐, 소멸에 의해 집착 없이 해탈한 자. 집착 없이 해탈한 자. 아라한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존재를 법을 헤아려 아는 자라고 해서 아라한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전에서 어쨌든 이거 나라고 하는 이거는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붓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자량에서 생겨난 거예요. 가래를 원인으로 하는 그 자량 때문에 생겨난 거고 가래를 부숨으로써 그 자량을 소멸하면 이러한 누적된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 상태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불완전한 조건 상태도 소멸하는 거예요. 라는 이 세 가지의 선언 요걸 놓고 두 개 경전을 통해서 그거 확실히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긴다. 분명하면 의심이 제거된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누적된 것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는 자가 바로 유학이고 염호, 이탐, 소멸을 통해서 집착 없이 해탈하면 이제 아라한이다. 삶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이 개념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최보원님 이거 처음 보죠? 근데 알고 보니 굉장히 중요한 거죠? 12연기 안에서 붓다 빼놓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중심으로 한 12연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또 좀 이어가 볼게요. 라고 설명합니다. 누적된 것인 이것이 바로 행 N 시겐 더하기 명색 N 현재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비로소 마치마니까야 1번경의 유로부터 생이 있고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라는 설명은 유에게서 몸이 끝난 때에 생이 있고 새로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붓다로서 삶을 누적하는 가운데 노사를 겪는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어쨌든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분량으로는 많지 않지만 제가 굉장히 어렵게 정리한 내용인데 12연기 특강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스님 아마 앞으로 12연기가 이런 존재를 중심에 두고 해석하게 되면 명확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를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의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봤는데 바로 이런 거죠. 존재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삶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 존재에게 생이 있고 거기에 노와 사가 있어요. 존재에 수반되는 현상이야. 그런데 이 존재라는 게 뭐냐 하면 오치온이고 유신인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거야. 과정의 불완전을 그러니까 삶의 과정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형성된 불완전한 존재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과정의 불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무명으로 행, 식, 명색, 육입, 초, 수의 취라고 하는 존재 형성의 조건 관계. 그 중에 특히 무명과 행은 아주 내면적인 거. 이렇게 이제 12연기를
존재라는 것을 딱 세워놓고 이 존재가 왜 불완전하게 생겨났을까? 어쨌든 불완전하게 생겨나다 보니 생도사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불완전하게 생겨났기에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을까? 라고 존재가 불완전하게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요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붓다라는 개념을 아직 안 넣었는데 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여기서 붓다를 문답이 여기. 식과 명색이 붓다가 되는 거죠. 예, 식과 명색 그 자리가 붓다죠. 그리고 존재가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 다음번에는 제가 그 수정을 좀 할게요. 식과 명색을 붓다라고 표시하고 존재가 생으로 가는 건 이제 몸이 끝났을 때고 몸이 유지될 때는 이렇게 붓다로 연결돼 내려오는 양방향을 그림으로 표현해 줄게요. 예, 그렇게 고쳐 놓겠습니다. 스님이 또 한 가지 또 딱 알려주시네. 자, 그렇게 해서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마쳤습니다. 뭐 진도는 많이 못 나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하는 김에 꼭 좀 더 하자 이러면 연결된 주제사 유신 오치온을 뭐 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나머지는 우리가 이 바와 그리고 붓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맞춰준다면 뒤에 나오는 주제사 유신 오치온이라는 요 부분은 뭐 어려움 없이 여러분은 이해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진짜 주제 5번이 5번이거든요. 5번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 과제로 드릴게요. 지금 우리 부산 수요일날 합성경 법회가 합성경 5으로 구성된 법의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로 5온, 오치온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까지 해서 4주인가 5주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5온이라는 주제로 경전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이제 그 번역 비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5주차 수업을 통해서 이제 5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식이 다르게 정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경우까지 해서 5온 이야기를 마칠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주제 6번으로 식의 다른 정의 해가지고 다음 주 부산 합성경 법회에서 할 이야기까지를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거로 하고 스님 저기 끝내지 맙시다. 아무리 봐도 한 가지는 더 해야 되겠다. 우리 저기 이게 있어. 그러니까 5온 이 부분은 부산 법회를 여러분 동영상을 참고하는 걸로 하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는 저기 46쪽에 가서 이제 주제 46페이지 주제 7에서 마음 이해의 단초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국은 식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식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페이지로는 5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게 뭐 1시간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결정합시다. 이제 다음번 스님 오늘 할래? 네, 오늘 해주세요. 저기 그러면 아까처럼 이래 합시다. 어차피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하는 거니까 이제 스스로 수업을 마쳐야 하는 분은 돌아가시고 우리 한 30분쯤 쉬었다가 아니면 저기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시고 뭐 여유 있는 시간에 요 마음 이해의 단초 요 부분 수업을 한번 더 하기로 합시다.
써야 돼요. 자, 일단 뭐 요번 시간 마쳤습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간 참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정말 특별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근데 난해해요. 난해하죠. 이게 뭐 n 플러스 1 이런 거 저기 자, 어쨌든 좀 쉬기로 하고요.